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1월 18일 오전 10시 4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요. 어저께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생각했던 5200일 이탈했습니다. 5200을 이탈을 하고요. 그리고 바닥을 한 번 더 터치해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200일선에 대한 5200에 대한 이 장세 추세 라인이 깨지면서 리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더 올릴 거예요. 리테스트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5200 위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5200 위로 올린 다음에 다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올릴 것인지 이거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보면 5200을 돌파해서 시간대가 오늘 오후 5시 정도 보면 되겠네요. 네, 오늘 오후 5시 전후로 비트코인은 5200을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도 제가 저녁 음악 방송할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강력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5200 다음에는 바로 5100만 원, 5090만 원, 딱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음악 방송 마무리할 때도 지가 내려와 봐야 5090만 원이다. 어제 마지막 방송 자리에서 1% 정도 하락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잡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5090만 원 근처에서 5089만 원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일단 이 얘기는 지지 라인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매수세가 지지 라인, 이전에 대한 전저점 자리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이런 매물대 자리들, 전저점이 몰려있는 자리들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트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알트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갈 코인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 자산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납니다. 제 자산 같은 경우는 어저께보다 1% 정도 줄었어요, 오히려요. 그래서 같은 경우도 뭐 알트들이 아직은 버티고 있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봉으로 4시간 차트로 보면요, 그냥 박스권 행보 다시 한번 그리는 것 같아요. 이 박스권 행보입니다. 이 박스권 행보. 요 삐져나간 것들은 삐져나갔다 들어온 거고요. 현재 이 안에서의 박스권 행보가 그려지고 있고 박스권의 바닥자리 터치를 하고 위로 올라가면요 53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5시 전까지 5200을 다시 복구하느냐 마느냐를 한 번 더 보면서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속도로 보면은 오늘 5시 정도, 오늘 5시 정도에 5200 정도는 5시 정도까지는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뉴스 좀 잠깐, 뉴스 보기 전에 현재 비트코인 전체적인 시황을 좀 볼까요? 현재 비트코인 비트 도미넌스는요 39.78% 어제랑 비슷하게 유지해주고 있고요. 긴치 프리미엄이 2.25%, 어저께는 2%대 1% 후반대였기 때문에 약간 늘어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RSI는 43 정도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청산 내용을 보니까 비트코인 롱은요, 바이낸스에도 거의 다 청산을 당했네요. 롱이 많이 쇼 청산을 당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좀 볼게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네, 분석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도 디파이 TVL 급증, TVL 급증이라고 한다는 소리는 전체적으로 코인에 투입된 자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격은 떨어졌지만 그 디파이라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이 시장에 대한 미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물량을 팔겠죠. 가격이 떨어져요. 사람들은 가격은 떨어지지만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존버로 들어갑니다. 근데 존버로 들어갈 때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존버를 하더라도 디파이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그 디파이 TVL이 늘어났다는 소리는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존버 모드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고 있구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디프이 TVL이 증가한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요. 이 시장이 아직은 괜찮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장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 라인 넥스트 NFT 사업 본격화 위해 인재 100명 모집. 요즘 구직난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암호화폐 쪽에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만큼 사업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요, 19일, 내일이네요.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와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요거에서 업권법, 마련 촉구 등 의견을 전달할 것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놨다. 뭐라고요? 가상자산의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자가 올렸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자산 공개 ICO를 허용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ICO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코인을 만들 때 이 코인에 투자하세요. 우리가 이런 코인을 만들 건데 이 코인에 먼저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게 ICO입니다. 그럼 여기 투자를 하면 그 코인을 나눠주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ICO가 불법입니다. 제가 방송할 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법인이 싱가포르에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죠. 싱가포르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ICO입니다. 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ICO가 불법이기 때문에 초기 자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법인을 낸 다음에 해외에서 ICO를 해가지고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들 싱가포르에다가 법인을 만든 다음에 그곳에서 ICO를 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런던 VC 블러썸 캐피탈 4.32억 달러 조달해서요. 그 중에 3분의 1은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VC들이 현재 이 많은 투자들을요, 거래소 또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거는요, 그만큼 이 산업이 전망이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네, 이탈리아 5곳의 미등록 금융업체 웹사이트 폐쇄, 암호화폐 업체 포함.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피싱 사이트를 비롯해서 가짜 거래소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래소들을 다들 폐쇄시켰다는 겁니다. 이 폐쇄를 시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위험하다 이 정도로 암호화폐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규제화 시키는 거죠. 이런 규제가 없을 때는 정말로 사기꾼 거래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었죠. 한국 같은 경우도 뭐 거래소가 300개, 400개까지 늘어날 정도로 그냥 새로운 거래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거래소에 가짜, 잘못된, 나쁜 스캔 코인들을 상장시키고 또 사람들한테 이 코인이 상장됐으니까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망상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코인을 팔아먹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특근법이 생기면서 거래소들을 함부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탈리아에서도 슬슬 그런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 청소를 해주면은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기관들이 들어오면 이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가정기,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피델리티 디지털 펀드 임원이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1억 달러가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암호화폐 펀드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코소보 암호화폐 채굴 금지, 현지 채굴기 판매 급증. 네, 이것도 어떤 내용인가 좀 봐야 돼요. 네, 코소보 정부가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한 이후 현지 채굴자들이 장미를 판매하거나 해외로 사업 부분을 옮기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코소보도요, 분명히 다 중국 애들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암호화폐 채굴 단속 이후 채굴자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대거 유입됐고 지난해 카자흐스탄 역시 채굴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일단은 가까운 나라로 채굴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코소보 또는 카자흐스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 전 세계의 18%의 비트코인 채굴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을 때 사실 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한다고? 근데 결국은 그 채굴장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가지고 가서 옮겨간 거죠. 예.
그래서 18%.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내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반정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끊겼고요. 그로 인해서 채굴장이 작업이 멈추는 일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도 또 코소보 쪽에서도 금지를 했기 때문에 또 아마 이 친구들 또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로 옮겨가지고요. 채굴장 다시 작업할 겁니다. 네, 그만큼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데도 바퀴벌레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애널리스트 암호화폐 거품 터지면 3만 달러 반납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아파트 거품 커지면 강남 아파트 반값 될 가능성 가능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뭐 할 것이라는 의미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42,000불이 깨졌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얼마인가요, 지금? 42,000불 안 깨졌는데? 네, 42,200불. 42,000불은 복구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뉴스 나중에 본 다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네, 비트메인 액체냉각 기술 결합 신형 채굴기 출시. 채굴기 여러분, 비트메인이 엔터 마이너라는 채굴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생겨, 이렇게. 이거는 신형이네.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봤네요. 저도 이렇게 생긴 거는. 보면 이게 이제 뭐 액체 냉각 기술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뭐 순행식, 뭐 기냉식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엔터 마이너 S19 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요 한 대가요. 이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하겠는데 보통 한 2,8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한 대 기존 버전이 2,800만 원 정도? 더 비싸겠네. 아무튼 요거 한 대면은 비트코인 1년에 한 개 정도는 뽑아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무조건 이득이죠. 비트코인이 지금 5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3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1년 뒤에 1년 돌리면은 한 개 정도 뽑아내네. 근데 그 비트 같은 경우는 뽑아내는 게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랜덤입니다. 랜덤으로 뽑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이거 한 대 가지고 막 3개, 4개도 뽑아내는 친구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하나도 못 뽑아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튼 요 기계에서 이제 냉각 시스템까지 같이 붙어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냉각 시스템이 아니라 뭐가 돼 있어요? 펜 붙어 있어요. 펜. 옛날 엔터메이너 마이너 그림 좀 보여줄까요? 어떻게 생겼나? 컴퓨터에 붙어 있는 펜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 거거든, 옛날 거. 옛날 거 보시면 옆에 이게 펜이 붙어 있죠, 이렇게. 예, 컴퓨터 펜. 옛날엔 요걸로 이제 열을 식히다가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나오게 되네요. 아무튼 네, 채굴기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경쟁력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폴카다 생태계 프로젝트 아스타 메인의 출시. 폴카다 같은 경우는 매주 물량이 풀린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죠. 물량이 풀리는데 걔네들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좀 신기하긴 하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게 좀 숨어 있었나요? 네. 아, 근데 이거 폴카다시 상관이 없는 거네. 이거 또 속을 뻔했네. 이게 뭐냐면요. 폴카닷이라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스타라는 프로젝트고요. 아스타라는 프로젝트가 폴카닷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메인넷을 했다는 소리네요. 네, 뭔 소리가 있네. 폴카닷의 호주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네, 그냥 이거는 아스타라는 프로젝트가 앞에다가 폴리곤을 팔아먹은 거죠. 네, 자기네 프로젝트가 좀 더 있어 보일 거 하고 또 폴카닷이랑 어떤 사업적인 관련이 있는 것좀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인도 모디 촌리 암호화폐 규제 일개 국가의 단독 조치는 부족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동일한 규제, 규범이 나와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PMorgan 계열사 CEO 암호화폐 어떻게 지날지 아무도 몰라. 네, 저도 몰라요. 잘 되겠죠, 뭐. 네, 분석, 비트코인 반등 시그널 시사 기술 지표 확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요. 현재 단순 이동 평균선 SMA 10주랑 50주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은 데드크로스 날려고 하는 거거든요. 10주와 50주 이평이 데드크로스 날려고 하는데 이런 데드크로스 날려고 했을 때가 거의 바닥 자리였다라는 통계적인 분석입니다. 통계적인 분석 기준의 패턴 분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나오네요. 네. 일단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얘기 들은 것처럼 현재 박스권 행보다 결국은 또 한 번 박스권 행보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박스권 행보에 대한 바닥 자리 5,090만 원이었고요. 5,090만 원 터치해주고 강한 반등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2차적인 반등을 보여주려 한다.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가 다시 올라오는 가격대를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요. 저는 오후 5시 정도, 오후 5시 정도, 5시 정도면은 5,200 정도는 한번 터치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돌려보고요. 이거는 한번 이따가 제가 오후 방송 할 테니까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분석 마쳤고요. 사실 분석적인 부분을 뭘 할 게 없어요. 네, 그냥 단기적인 부분으로 올라갔네 떨어졌네 보는 건데, 그냥 중장기적으로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리자면요. 반등 자리 5,090짜리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박스권 행보고 이 자리는 지켜줄 것 같다. 그럼 지금 하락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을 보면 된다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옥보였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정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